이제 조만간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될 건데 그 전에 KG 모빌리티를 중간 점검하는 개념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어떤 신화에 빠져있다가 이런 걸 놓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살짝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KG 모빌리티가 토레스로 대박을 쳤고 토레스는 가성비가 생명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가성비를 자칫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고 이게 KG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KG 모빌리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대단하긴 합니다. 신차라고 해봤자 토레스 하나밖에 없는데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더니 올해 1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물론 연단위로 보면 아직 적자가 완전 개선되진 않았지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KG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의 사륜차는 아무것도 안 했거나 못했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신차를 여러 종류 출시한 것도 아니고 겨우 하나가 새로 나왔다고 이 정도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박재선 회장과 나눈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경영진의 판단 능력이나 생각, 마음가짐 어느 하나 이상적인 게 없었고 쌍용차를 가지고 있던 마인드라도 한국이 아닌 인도 시장만을 위주로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차가 나올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렉스턴도 원래는 초기형 디자인이 이런 게 아니었고 팬더도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세로형 헤드램프까지 장착한 훨씬 큰 차였는데 마인드라 때문에 대분리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쌍용차 시절에는 꼭 해야 할 것도 경영진이 외면하고 마인드라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게 모두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 물갈이가 되면서 토레스 하나가 대박이 난 건데 토레스가 이런 판매량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뭐 고도의 기술력이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동정 여론도 크게 작용했고요. 적절한 상품성과 그간 요구해왔던 것들이 잘 맞물렸다는 게 큽니다. 동정 여론이 실제 구매로 이어진 게 포인트고 이게 마침 자동차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가성비 타이틀을 밀고 나왔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 현대기아차가 아닌 다른 브랜드 차를 오랜만에 볼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KG 모빌리티가 항상 간직해야 할 초심과도 같은 건데 요즘 보니까 어째 이게 조금씩 훼손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렉스턴 가격이 불안감이 시작이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 줄 알았는데 렉스턴 스포츠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된 차를 기존 모델에 트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한 것도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이건 렉스턴의 가격과 트림 변화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트림은 삭제해버리고요. 소비자들이 선택이 많았던 트림은 가격을 조금 올리고 상위 트림은 아예 대놓고 올려버린 겁니다. 렉스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에서 2,700만원 정도 하던 수동 변속기 트림 이걸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추고가 거의 없는 모델이긴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추고가 되면서 저렴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어필하던 트림이기도 하고 얘는 아예 쿨맨이라는 모델을 트림 개념으로 추가했죠. 그래서 쿨맨 트림만 페이스리프트된 디자인을 적용받게 했는데 얘가 렉스턴을 불안감이 시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실내는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개선이라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하면 그렇게 가격 상승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일단 이건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즉 판매량 상승이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판매량이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수준이란 거죠. 그래서 렉스턴 라인업까지는 어떻게 괜찮다고 볼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조만간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확 들더라고요. 아마 영상이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티볼리가 완전히 공개되고 가격표랑 옵션도 완전 공개되겠죠. 일단 1,800만원대에 시작한다는 건 알겠는데 렉스턴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1,800만원대로 나오는 차가 수동 변속기 모델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하위 트림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전략이 뭔가요? 티볼리는 완전 국산차니까 하위 트림에서 선택하면 좋을 만한 옵션들 예컨대 딱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 있죠. 외관 디자인하고 관련된 옵션 패키지라던가 실내 디스플레이 같은 게 포함된 옵션 패키지 같은 것들이요. 이걸 하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이게 바로 가성비인 거죠. 1,800만원대에서 시작하면 옵션이 400만원이나 들어가도 많아 봐야 2,200만원 선인 거잖아요. 이 정도로 살 수 있으면 완전 대박이죠. 트랙스 주력 트림하고도 겹치지 않고 캐스퍼 같은 차들 생각하면 가성비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사실 가격으로는 뭐라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상한 전략으로 꼬아버리면 여론이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상위 트림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랙스 주력 트림하고 가격이 무조건 겹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트랙스를 사지
누가 티블리를 사겠냐 이겁니다. 트릭스는 완전 신차고 티블리는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점부터 마이너스인데 가격까지 비슷하면 트릭스로 가는 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진짜 티블리가 이런 좋지 않은 예감대로 나온다면 렉스턴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해줬던 소비자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렉스턴은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하고 주력 트림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자. 이 정도가 딱 중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가성비가 근본인 티블리 가격, 그것도 심지어 가격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800만 원이라는 숫자로 관심을 끌어놓고 정작 선택이 많을 만한 옵션은 죄다 상위 트림으로 빼버리면 이걸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한 건 이런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다고 표현할 수 없는 사례란 거죠. 왜냐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려면 하위 트림도 옵션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차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트릭스가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얘는 아예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아예 기본화한 게 많고 진짜 많아봐야 액티브 트림에서 3개 정도. 이건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기본화한 옵션이 많기도 하고 풀옵션 가격도 취득세 포함 3천만 원 선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라 불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티블리의 옵션 종류나 선택의 범위, 선택의 가능성이 장난처럼 느껴지면 이건 초심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거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선택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걸 옵션과 가격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이런 모든 불길한 예감을 깨고 나온다? 이러면 진짜 케이지는 날개를 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렉스턴은 가격대도 있고 아직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티블리는 1차 페이스리프트 때부터 변화가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초기형 모델이 좋지 못한 디자인과 구성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초기형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린 것도 있고요. 1차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때는 이미 사람들 관심이 많이 죽었을 때라서 디자인 변화가 있었는지 실내가 이렇게나 크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때 파워트레인 변화도 꽤 컸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이랑 변속기 세팅 같은 게 완전히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초기형 모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디자인과 실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답답했던 파워트레인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고되어 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겁니다.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걸 또 다른 개선을 거쳐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특히 특정 차 중에 하나가 아니라 KG 모빌리티라는 회사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차가 나와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방향이나 전략이 나오면 이걸 접하는 소비자들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겠죠. 조만간 티블리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약간 중간 점검 개념으로 KG 모빌리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티블리가 나온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